듣기에는 자연죽이나 저자극이 과자극보다 몸에 무리가 덜 갈 것 같은데 왜 난임 의사들은 저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과자극을 해서 과배란을 하는 걸까요? 이유가 우리가 이제 거든요. 안녕하세요. 언파스쿨입니다. 오늘은 난임 부부가 임신을 위해서 받는 시술 중 대표적인 치료 방법인 시험관하기 시술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이 시험관 시술을 받으시게 되나요? 일단 나팔관이 양쪽 모두 막혀 있는 경우가 대표적으로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경우죠. 또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운동성이 있는 정자의 개수가 100만 개 이하로 좀 많이 부족한 경우처럼 인공수정으로 극복이 불가능한 남성 난임의 경우 시험관으로 임신을 시도하죠. 특별한 원인이 없는데도 지속적으로 임신이 되지 않는 원인불명 난임 경우에도 나이와 기저질환을 고려해서 시험관하기 시술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원인불명 난임의 경우는 정상적인 부부관계를 통해 3년 이상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 때 시험관하기 시술이 가능합니다. 35세 이상의 고령의 경우에는 1년 이상 아이가 안 생겼다면 시험관 시술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실제로 1년이 임신이 안 됐다고 시험관 시술을 바로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맞아요. 보험 기준과 실제 임신 시도 방법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임신 시도 방법은 주치의 선생님과 상의하시고 결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제 인공수정을 시도하시다가 여러 번 실패한 경우나 난소 기능이 심하게 저하된 경우에도 시험관하기 시술을 고려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부부 중 한 분이라도 염색체의 수적, 구조적 문제나 특정 유전 질환이 있을 때에도 정상 배아를 이식하기 위해서 시험관하기를 시행할 수 있어요. 반복차선 실패 시에도 배아 염색체에 수적, 구조적 이상이 없는 배아를 선별해서 이식을 하기 위해 착산 전 염색체 검사를 동반해서 시험관하기 시술을 시행하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시험관 시술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시험관하기 시술은 체내에서 이루어지는 정상 임신의 과정 중에서 난자의 성숙과 배란을 유도해서 난자와 정자를 채취해서 체외에서 수정시켜서 배아를 생성시키고 이것을 배양한 후에 자궁 내에 이식하는 시술을 말해요. 그런데 연구실에 이 테스트 튜브, 즉 시험관 안에서 이러한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관하기라고 이제 부르게 됐고, 외국에서도 사실 많이 이렇게 불러요. 의학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난임병원에서 환자와 의사가 의사소통하는 데 쓰고 있고 저희도 잘 쓰고 있는 그런 용어입니다. 대개 과배란을 유도해서 8개에서 10개 정도의 난자를 채취합니다. 그러나 꼭 과배란을 하는 건 아니에요. 배란을 유도하는 방법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다양한데 자연 배란으로 1개의 배란되는 난자를 얻기도 하고 저자극으로 약물을 투여해서 3-4개 정도의 난자를 타겟으로 채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난소 기능 저하가 있는 경우, 과배란 할 경우, 약물 부작용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과배란을 유도해서 여성 호르몬이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다른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는 경우에 과자극보다는 저자극이나 자연주기 방법을 사용하게 돼요. 듣기에는 자연주기나 저자극이 과자극보다 몸에 무리가 덜 갈 것 같은데 왜 난임 의사들은 저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과자극을 해서 과배란을 하는 걸까요? 이유가 우리가 이제 임신율을 높이기 위해서거든요. 왜냐하면 과자극을 통해서 난자의 개수가 여러 개가 나와야 난자가 적게 나온 경우에 비해서 임신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환자분이 이제 난임병원에서 난소 기능 저하로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임신율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낙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난소 기능 검사로 바로 이 과배란 유도 시에 난소 반응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난임병원 주치 선생님들이 난소 나이 결과가 약하게 나오면, 그러니까 좀 낮게 나오면 시험관을 서두르시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에요. 임신율이 떨어지죠. 난자가 적게 나오면 난자가 여러 개 채취되는 경우에 비해서 확률적으로 좋은 배아가 만들어질 가능성이 떨어지죠. 그래서 과배란 부작용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시험관하기 시술을 과배란을 유도해서 8개에서 10개 정도의 난자를 채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는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자료가 워낙 많이 누적되어 있고 우리 한국 난임 의사들은 정말 촘촘하고 세심하게 진료하기 때문에 과배란 유도하면서도 특별한 부작용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시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과배란을 유도하는 경우에 적절한 개수의 난포가 성장하는지 세심하고 촘촘하게 진료를 해야 하다 보니 난포의 성장 속도를 질초음파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데 이때 병원에 2-3일 간격으로 오셔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직장을 다니시면서 시술을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조금 힘들어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혈액 검사로 경과 관찰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서 체열 검사를 같이 병행하시기도 하고요.
질 초음파 검사와 혈액 검사로 난부의 적절한 성장이 확인되면 난자 채취를 시행하게 돼요. 난자 채취는 질 초음파를 보면서 가는 바늘로 난자를 뽑아내는 시술이에요. 이렇게 소중하게 채취된 난자를 정자와 연구실에서 수정을 시켜서 잘 배양을 해서 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이식까지 해주는 게 시험관 시술이에요. 배아를 2개 이상 이식하면은 쌍둥이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렇게 다태 임신, 쌍둥이가 되면은 또는 새쌍둥이, 3회 이제 임신 합병증이 증가해요. 또 유산, 조기진통, 조산 확률도 다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임신율을 떨어뜨리지 않으면서 이식 개수를 좀 줄이려고 노력을 맞아요. 하기도 하죠. 예. 35세 이상은 2개 아니면 3개까지, 35세 미만은 1개 아니면 2개만 넣을 수 있도록 강제를 하고 있죠. 네, 3일 배아의 경우에는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3개까지 이식이 가능하지만 35세 미만이신 경우에는 임신율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2개까지 이식이 가능해요. 그리고 5일 배아의 경우에도 3일 배아보다 생존율이 높기 때문에 35세 이상인 경우에는 2개까지 이식이 가능하지만 35세 미만인 경우에는 1개까지만 이식이 가능하죠. 지금까지 시험관 아기 시술 방법과 시술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왔는데요. 이상으로 이번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